내 이름은 포닉스, 포스텍 홍보부 소속 입사 5년차 직원. 내 업무는 마스코트로서 포스텍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신입사원 때는 스타가 될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귀여운데 너무 인기 있어서 다른 대학에서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 좀처럼 늘지 않는 구독자와 허접한 조회수. 포스텍 학생도 나를 잘 모른다. 우리 학교에 마스코트가 있었나? 나 아는데? 포켓몬? 매번 총장님께 불려가 깨지기 일수. 맞습니다. 아니요. 총장님이다. 그쵸. 예. 히어로? 뭐 어떻게 해야 히어로가 되지? 요새 뉴스 보면 범죄자들 무자비하고 사이코패스들도 많고, 무엇보다 난 어떤 초능력이나 기술도 없이 그냥 귀엽고 시뻘건 불사조인데. 총장님 진짜 너무해. 아니 포닉스, 무슨 고민이 있길래 이렇게 심각해요? 교수님, 깍깍깍깍깍 짹짹짹짹짹짹. 초능력은 모르겠는데 기술이나 이런 건 우리 포스텍 교수들이 포닉스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러네. 그러면은 우선 비밀 연구소를 만들면 어때요? 그래서 히어로가 한번 되어봅시다. 그러면 언제부터요? 언제 저 과학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알았어요. 빨리 연락 꼭 주셔야 돼요. 당장 가가지고 만들어주세요. 비밀 연구소. 예스. 나 준비하러 갈게요. 다시 연락할게요. 오호, 여기가 비밀 기지구나. 기대되는데? 교수님! 아이고. 포닉스 잘 찾아왔네요. 교수님, 이거 비밀 기지라고 하셨는데 여기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어디인지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시고, 이게 뭐가 비밀입니까? 그게 진정한 비밀 연구소예요. 비밀이 아닌 것 같은데 비밀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뭔가 말은 또 그럴싸하게 하시네. 여기 비밀 통로도 되게 많이 있어요. 비밀 통로요? 네, 한번 찾아봐요. 숨겨진 기술 문서도 되게 많이 있어요. 준비는 좀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좀 특훈을 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과학 강의를 시작할 텐데 준비 잘 됐어요? 저 근데 이게 사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빨갛고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진짜로 세대갈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과자도 잘 모르는데 저 가르치시려면 속이 좀 까맣게 타들어가시긴 할 텐데 진짜 괜찮으신 거 맞죠? 에이, 포닉스는 그냥 새가 아니죠. 새가 지구를 지배했던 때도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새가 지구를 지배했어요? 지구를 옛날에 지배했던 공룡이 파충류라고 생각하는데 예. 조류였을 수도 있어요. 조류요? 예. 나처럼? 그럼 대박 사건. 새들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꼬리뼈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공룡 화석을 보면 예. 꼬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세대갈인 새가 아닌 거예요. 히어로가 돼서 지구를 다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포닉스가 될 수 있어요. 오, 제가 그러니까 지구를 지배했던 거네요. 교수님 마음에 드네. 저희가 합이 좋다니까요,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포닉스는 왜 히어로가 되고 싶어요? 당연히 일단 멋있잖아요. 폼나고 완전 멋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십니까? 근데 히어로는 폼나고 멋있는 것만으로 안 돼요. 우리 히어로 영화나 만화를 보면 모든 히어로는 자기들만의 철학이 있어요. 잠깐. 근데 저는 지금 철학보다는 좀 필살 기술 이런 것처럼 멋있는 거 있잖아요. 토르의 전기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청자들 뒤로 가기 클릭하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지금 시청자들 좋아요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트. 교수님,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히어로의 철학을 얘기했으니까 우리 철학 얘기부터 해봅시다. 철학이면 너무 좀 심도 있고 무겁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과학이 더 무겁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도 과학은 멋있잖아요. 막 터지고 폭발하고. 막 철학은 근데 막 생각해야 되고 깊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세대가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군요. 이거 진짜 저 정식으로 고발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넘어갈게요. 좋은 분인 것 같으니까.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작해 봅시다. 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다 벗고 있어요.
정답 수영장. 정답 수영- 풀파티. 맞아요. 저게 수영장과 비슷한 남태평양 섬에 있는 모습을 그린 거긴 해요. 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그림이죠. 굉장히 심도 있네요. 그냥 사진만 봤을 때는 풀파티 하는 것 같아가지고 몇 명이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 테이블 잡았는데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네요. 그 안에도 철학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왔는지에 따라서 이 손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이런 것도 철학이잖아요. 감동. 이 질문들이 과학, 특히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러면서 과학이 점점 더 발전을 해 나가죠. 아주 옛날에는 과학과 철학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학문이 그냥 하나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세상이 되게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지니까 한 명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에는 왜라는 질문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거고요. 모든 학문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사과를 참 좋아해요. 근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려 있잖아요. 네. 보면 무슨 생각 날 것 같아요, 포닉스? 맛있겠다. 그렇죠. 근데 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주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게도 다른 동물과 달리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먹지 않고 저게 왜 떨어질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왜 떨어질까? 철학이죠. 그런 게 철학이구나. 그쵸. 그리고 그게 과학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조금씩 더 연결해 볼까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 외에도 왜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배는 왜 고플까? 잠은 왜 잘까? 나는 왜 이렇게 세대가리일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중간에 뭔가 살짝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자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뉴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전에는 과학과 철학이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네. 그냥 과학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만으로 자기의 생각을 풀어내는 것이 과학이었어요. 뉴턴의 법칙이 지금은 과학 교과서에 나오죠. 네. 근데 그거를 처음 썼던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자연 철학을 설명하는 수학 법칙이에요. 싫어하는 수학도 나왔어. 이거 맞아요? 끔찍해. 자, 뉴턴이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철학적인 문제를 수학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렇게 어려워했던 미분, 적분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교수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 과학 배우러 왔지 수학은 안 배울 건데. 자, 이렇게 학문만 나뉜 건 아니에요. 포닉스는 우리 한글을 배웠잖아요. 그럼요. 제가 한글은 마스터했죠 또. 그렇죠. 우리 의사소통이 돼요. 우리는 새들이 쓰는 말, 개가 쓰는 말 이런 것도 몰라요. 이게 또 새 언어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명색한 두뇌를 가져야지 할 수 있지. 약간 새대가리라더니 새 대가리여도 교수님이어도 이건 아무나 못해. 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넘어가시고요. 무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구의 말이 하나였다 그래요. 근데 바벨탑을 쌓죠. 하늘까지 도달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신이 벌을 내려서 그 바벨탑을 부수고 사람들이 다 여러 말을 쓰게 합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제가 영어를 잘했을 텐데. 그리고 저도 새 말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요즘은 융합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학문 융합합시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틀린 얘기라고 생각해요. 원래 하나였던 건데 우리가 억지로 나눴던 거예요. Back to nature. 원래 본질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융합인 거예요. 연예인들 좋아해요? 완전 빠삭하죠. 저 또 완전 덕후잖아요. 덕후. 어떤 연예인 좋아해요? 저는 요즘에는 트와이스. 사랑한다. 트와이스 짱. 지호야 사랑해.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네. 포닉스가 지효의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특별히 또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귀는 지효가 아니라 나연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 가수의 귀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포닉스의 이상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효의 눈에다가 나연의 귀가 더 예쁘면 나연의 귀를 붙여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붙여보면 훨씬 더 포닉스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실제로 한번 해보면 네. 이상한 괴물이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이나 뭐 이런 거는 서로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학문을 다 나눠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융합하자고 하는데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하나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과를 나오면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어떤 관점이 생기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 가령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뭐뭐 있죠? KT 예, 그리고 LG LG, 그리고 SK. SK. 지금은 SK텔레콤이 1등 기업이라고 하는데 왜 1등일지 생각해 보면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SK텔레콤은 T월드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근데 물리학에서는 온도를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설명을 해요. 온도가 낮으면 얼음, 조금 더 온도가 높아지면 물. 그 온도로 세상을 설명하는 게 SK텔레콤인 거예요. T월드. 그러니까 물리학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등이에요. 뭔가 교수님 정말 실례지만 친구 없으시죠? 그러니까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말해주세요. 돼. 그죠? 배울 수 있어요. 저. 이제 느낌 히어로가 왔죠? 되기 위해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과학 채널입니다. 네, 좋아요. 과학이라는 게 철학이랑 상관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교수님 말을 들을수록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구나라는 것까지는 느낌이 와요. 자, 히어로에 조금 더 한 발 다가선 겁니다. 야스! 이제 그럼 포닉스 히어로가 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히어로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자, 근데 철학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회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히어로가 되는 거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철학을 가져야 되니 사회도 잘 이해해야 돼요. 벌써부터 머리가 깨지는데요. 좋습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세대가리가 깨집니다. 네, 교수님이니까 제가 참습니다. 이거 웃는 당신들도 똑같아 이거. 자, 지금까지 과학기술과 철학의 관계를 봤는데요. 네. 이제 과학기술과 사회를 조금 살펴볼게요. 최근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탄소 중립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저출산도 해결해야 되고요. 현실에서도 과학기술인들은 옛날부터 사회 문제 해결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옛날의 과학기술을 생각하면 주로 별을 바라본다든지 불을 피운다든지 이런 시기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참 배가 고팠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불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했어요. 불이야 뭐 음식을 익혀야 된다고 치고 별은 왜요? 배고픈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정말 중요했어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을 하고 계절의 변화인 거죠. 달력 같은 거네요. 그렇죠. 불을 피우면 음식의 영양소가 강하게 농축이 돼서 조금만 먹어도 되고 이런 과학적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조금만 먹어도 활동을 많이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당시는 사회 문제였고 그리고 그거를 과학기술이 계속 해결하려 노력했던 거예요. 사회가 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 연장이라든지 안 아프고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사회랑 과학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항상 사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예도 있는데요. 싱클레어라는 발명가가 있어요. 영국의 발명가인데 1985년에 개발한 전기 스쿠터예요. 자, 이 스쿠터는 한 명이 타는 거고 시속 한 40km 정도로 달렸습니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데 당시 영국은 시속 40km보다 느린 건 면허가 없어도 됐어요. 뭔가 위험했을 것 같은데. 잘 아는군요. 등하교 출퇴근용으로 개발이 됐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이게 바로 이 C5라는 이 전기 스쿠터의 실제 옆에 차를 놓고 찍은 사진이에요. 저 거울에서 운전자가 C5를 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아이고. 원래 저 C5는 자동차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 인도 이런 데를 다니도록 설계가 됐지만 네.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절대 안 지키죠. 네, 그래서 저게 포닉스 얘기한 대로 위험했던 거예요. 아이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네. 이미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 사회가 저 기술과 제품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무조건 좋은 기술이어도 수용이 안 될 수가 있구나. 그렇죠. 이거를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이라 그래요. 과학기술과 사회가 정말 연결이 많이 돼 있죠? 네. 사회 중에서도 도시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도시에 사는 인구는 더 많이 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도시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를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져요. 자, 근데 아까 사과나무에서 뭐가 떨어졌죠? 사과.
예, 그걸 보고 뉴턴이 뭘 생각했다고요? 중력. 만유인력을 생각했죠. 물리학자들은 도시끼리 이동하는 자동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만유인력은 약간의 그 뉴턴의 수학을 쓰면 그 힘의 크기는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즉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력은 작아져요. 만유인력은 작아져요.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만유인력은 커져요. 세지죠. 두 도시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차가 잘 안 다녀요. 두 도시의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가 무거울수록 차들이 많이 다녀요. 아, 미어 터지죠. 여기 서울 강남권 여기 나가면은 아주 미어 터집니다. 도로가. 그렇죠. 이걸 물리학자들이 보고 만유인력 법칙에 그대로 넣으니까 잘 맞네? 역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통 흐름과 같은 현상도 물리학이라는 이 자연을 설명하는 법칙이 잘 설명한다. 사회도 자연의 일부니까 물리학이 다 설명할 수 있어. 과학이 사회 현상을 데이터를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알아요? 아, 개미와 배짱이 알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놀고 먹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근데 우리 이 도시에도 도시 배짱이가 있어요. 도시 배짱이요? 매일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회사나 학교로 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개미. 근데 직장인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안 돌아오고 놀러 가요. 아, 전에요. 네, 저는 놀아야 돼요. 힙한 곳 가서 인스타 사진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짱이들이 우리 도시에 얼마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오호. 우리나라에서 되게 특이한 지역이 있어요. 강남입니다. 강남. 강남은 집이 강남이면 직장이 강남이고 저녁에 노는 것도 강남이고 강남이에요. 갇혀있는 섬처럼 움직이는 패턴이 데이터에서 나와요. 어떤 데이터로? 교통카드 데이터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을 이동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 지역에 있는데 산업을 그냥 이동하는 게 더 적합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일들이 다른 거예요. 지금 가령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직업도 여러 개를 가져야 된다. 네. 아니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바로 사회 문제잖아요. 예. 이거를 이런 데이터를 기반한 과학기술이 이런 시사점을 주고 이걸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이 되는 거죠. 진짜 과학 짱이네요. 저는 과학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건 맞지만 와, 과학 멋있는데요? 이걸 알면 더 폼나고 유명한 히어로가 될 거예요. 예스!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늘에 요즘은 인공위성이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공원이 얼마가 되는지, 녹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도시에서 예. 이상하게 녹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주택 옥상이 전부 다 녹색이에요. 맞다. 방수 페인트가 다 녹색이어가지고 그래서 저거는 다른 방법으로 분류를 해내긴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돈이 많고 잘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정말로 돈이 많아야 행복하나? 봤더니 국민소득 한 3만 불 시대까지는 돈이 많아야 행복해요. 근데 3만 불이 넘으니까 네. 돈이 많아져도 행복도가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삶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 하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그쯤 뒤부터는 도시에 녹지가 많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녹지만이 아니고 다른 삶의 질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될 시대가 됐다는 거죠. 부가시설 같은 거나. 그렇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의외로 항상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좀 주눅들어 있는, 포닉스도 굉장히 똑똑한데 스스로 세대갈이라고 막 자학하잖아요. 아니, 요즘에 좀 제가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요. 그죠? 우리가 특히 잘 그래요. 우리는 개도국이 아니라 미국에 상당히 가까운 구조를 이미 갖고 있어요. 아까 그 녹지도 우리는 이제 녹지가 굉장히 많아진 단계로 들어갔고, 오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을 보니 상당히 선진국 반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포닉스도 과학 자꾸 못한다고 세대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더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동. 진짜 저 오늘부터 과학 열심히 할 거예요. 히어로만의 무기, 초능력, 기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첨단 기술 분야를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완전 좋아요. 저도 교수님의 이 명강의를 듣고 제가 히어로가 되기 위한 철학이 있어야겠구나 딱 느꼈어요. 왜 우리 포스텍이 이렇게 따뜻한 불새를 마스코트로 삼았는지 이제 알겠죠? 너무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저 포닉스와 함께 이 포닉스가 얼마나 멋있는 과학 히어로가 되는지 직접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좋아요, 구독 눌러줄 마음 생기셨죠? 다음에 뵐게요. 야스. 제가 또 불사조잖아요. 불사조. 이 불 원료가 다 술이에요. 알코올. 끝나고 좋아요. 다 집에 가지 마요. 오늘 이거 달려.